청바지가 파란색인 이유, 그리고 패션에 관한 다른 재미있는 사실들. 여러분은 옷장 속에 있는 옷들의 기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폴로 셔츠, 선글라스를 아마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들의 사이즈, 색깔, 브랜드, 가격은 물론 어떤 게 자신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도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의 숨은 놀라운 역사는 알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옷에 관한 모든 종류의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 배우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밝은 맘과 함께 하세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청바지는 파란색인가요? 사실 애초에 왜 청바지를 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제노와 항구의 이탈리아 선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면능직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진이라는 용어는 이 독특한 면바지와 동의어가 됐죠. 요즘은 여러 가지 색깔의 청바지가 출시되지만 파란색이 가장 많이 쓰이는 색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염료의 화학적 성질과 관련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천연 염료는 고온에서 직물을 통과하며 색이 착색되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천연 쪽빛 염료는 실의 바깥쪽 표면에만 착색이 됩니다. 그리고 씻을 때마다 소량의 염료가 씻겨나가면서 실도 몇 가닥씩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더 많이 빨수록 색상은 더 흐릿해지는 거죠. 이렇게 실이 조금씩 없어지기 때문에 청바지가 세척할 때마다 더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이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청바지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겠죠. 청바지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끔 궁금해했던 매우 중요한 질문을 다루어 보죠. 실제로 오른쪽 앞주머니 바로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주머니는 무엇에 쓰는 걸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 주머니는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더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용하는 앞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으려고 할 때 사실 항상 방해가 되거든요. 수년에 걸쳐 다양한 이름이 붙었는데요. 동전 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성냥 주머니, 콘돔 주머니, 티켓 주머니 등이 있었죠. 와, 잠깐만요.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콘돔을 넣고 다녔나요? 뭐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이 작은 주머니는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컴퍼니에서 최초의 청바지를 생산했던 18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의도된 용도는 금광의 광부, 철도 기술자 및 카우보이와 같은 일하는 남성이 착용하는 주머니 시계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더 최근에는 물론 마이클 잭슨이 1980년대에 빌리진을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었다죠? 그냥 제가 방금 지어낸 농담입니다. 자, 이제 청바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제 흥미로운 셔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가시죠. 1번, 폴로 셔츠는 테니스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전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확실한가요? 셔츠 앞에 보면 폴로 조랑말을 상표로 사용하는 게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글쎄, 말을 잠깐 멈추고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존 E. 브룩스가 19세기 말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폴로 선수들이 경기할 때 셔츠의 컬러가 얼굴에 펄럭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단추로 잠근 것을 보게 됐죠.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 디테일을 자신의 셔츠 디자인에 도입했어요. 오늘날까지도 브룩스 브라더스의 옥스포드 면직물로 만든 버튼다운 셔츠는 여전히 라벨에 원조 폴로 셔츠라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고전적인 긴팔 버튼다운 셔츠를 의미하죠. 우리가 폴로 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드디어 프랑스 테니스 스타 르네 라코스테가 등장합니다. 르네 라코스테는 3개의 단추가 달린 반팔 셔츠를 입고 경기를 해서 스포츠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선수들이 여전히 기본적인 긴팔 셔츠를 입고 경기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별명은 악어였고 이 파충류가 그려진 상표가 곧 셔츠의 왼쪽 가슴에 나타나게 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의류 제조업체인 아이조드는 폴리에스테르로 라코스테 테니스 셔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새 재료로 만든 옷은 색이 바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주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랄프 로렌이죠. 그는 면직물로 만든 오래된 라코스테 셔츠의 느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슴에 조랑말 로고가 있는 이상적인 버전의 니트 셔츠를 만들어냈습니다. 폴로, 테니스, 전 여전히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폴로와 테니스를 합쳐보죠. 그러면 테니스 선수가 말을 타고 공을 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 선수가 말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악어한테 먹히는 거죠. 와, 구경하면 재미있겠는데요. 2번, 티셔츠는 엄격하게 속옷으로 사용됐습니다. 어떤 색이든 어떤 패턴이든 무슨 로고든 상상할 수 있는 메시지를 모두 새겨 넣을 수 있는 티셔츠는 수많은 각기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개성적이죠.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속옷으로만 입었거든요. 20세기 초 해군은 선원들이 유니폼 안에 입을 수 있도록 흰색 반팔 면 티셔츠를 공급했으며 육군도 그 티셔츠를 채택했죠. 공공장소에서 티셔츠 한 장만 입는 것은 여전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은 점차 바뀌게 됐죠. 티셔츠는 그 모양이 글자 Q와 비슷한 데서 이름을 얻었어요. 오, 잘 듣고 계셨네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미국 작가 F. 스콧 피츠제럴드가 소설 낙원의 2편에서 티셔츠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단어는 1920년대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공식 단어가 됐어요. 처음 나온 그래픽 티셔츠에는 육군 항공대 포격학교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1942년 라이프 매거진의 표지에 실렸어요. 미키마우스 같은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는 1950년대 초에 등장했죠. 그리고 우리 가슴을 뛰게 했던 말론 브란도와 제임스 딘이 고전 영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와 이유 없는 반항에서 티셔츠를 입어서 티셔츠의 인기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말했듯이 역사인 거죠. 3번, 최초의 선글라스는 매독 환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진짜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를 매혹적인 할리우드 스타들처럼 멋져 보이게 하기 때문이란 걸요. 그리고 그건 선글라스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1920년대에 영화배우는 두 가지 이유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진가의 카메라에서 나오는 플래시라이트가 눈을 멀게 만들고 초창기 영화 조명은 배우들의 눈을 충혈시키고 눈물이 계속 나게 만들어서 배우들은 자신들의 눈을 팬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죠. 물론 영화 배우들이 선글라스를 쓰기 시작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따라 쓰게 되죠. 정말 영화 배우처럼 보이는 것보다 더 멋진 게 뭐가 있겠어요? 잠깐, 저도 알아요. 영화 배우와 전투기 조종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19세기의 처음에 빛으로부터 눈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태양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결코 멋있게 여겨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선글라스는 매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흔히 처방됐는데 이 질병의 증상 중 하나가 빛에 민감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번, 컨버스 신발에 있는 여분의 구멍은 멋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발바닥의 측면을 따라 고전적인 줄무늬가 있고 각 발목에 상징적인 별이 있는 둥근 패치와 측면에 2개의 여분의 구멍이 있는 신발 컨버스 올스타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운동화일 거예요. 1907년에 처음 소개된 이 신발의 디자인은 거의 10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년 디자인을 바꾸는 것을 감안하면 컨버스의 이런 특징은 신발 산업에서는 꽤 대담한 계획이죠. 다음의 사실들을 생각해보면 컨버스 척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컨버스는 1997년에 5억 5천만 켤레를 생산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인 10명 중 1명이 신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2개의 여분의 구멍은 2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봐도 매우 분명합니다. 추가적인 환기를 위한 거죠. 당연한 것이 컨버스는 원래 운동선수들, 정확히 말하자면 농구선수를 위해 디자인된 거니까요. 두 번째 목적은 스타일과 기능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추가 신발 끈 묶기 옵션을 제공하는 건데요. 온라인에서 신발 끈을 더 매력적이게, 보다 안정적이고 딱 맞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찾아보세요. 5번, 남성용 셔츠와 여성용 셔츠의 단추는 서로 반대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이성을 위해 만들어진 셔츠를 입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나 할까요? 이 작은 디테일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남녀 셔츠에 단추가 서로 반대편에 붙어 있는 걸까요? 빅토리아 시대의 부유한 숙녀분들 덕분인 것 같군요. 고마워요, 숙녀분들. 180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의 옷은 남성의 옷보다 훨씬 더 복잡해서 여성들은 옷을 입는 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그들의 옷과 관련된 물건들은 도움이나 하인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단추를 채우기 쉽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죠. 기술 발전으로 단추를 더 쉽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모든 계층의 여성이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부자나 귀족들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 해서 단추가 왼쪽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옷에 대한 다른 흥미롭고 이상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을 달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